이번 시간에는 상가의 세금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상가도 있겠지만, 세법에서 얘기하는 대형 집합상가라는 게 있습니다. 세법에서 얘기하는 이 대형 집합상가는 기준시가 편에서 말씀을 따로 드렸습니다만은,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를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하고 5대 광역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그런 데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내의 지역 중에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내의 지역 중에서 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상가라든지 아니면 100호 이상의 점포가 들어있는 상가. 이런 3,000평방미터 이상, 100호 이상의 점포가 들어있는 이런 대형 상가를 대형 집합상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형 집합상가라고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대형 집합상가는 국세청이 매년 고시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시가 되어 있는 고시상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고시상가라고 하니까 꼭 무슨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같은 상가 같은데, 그런 고시와는 상관없이 국세청이 고시를 했다. 그래서 고시가 된 상가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 길거리에 있는 것처럼 고시가 되지 않은 일반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가는 대형 집합상가와 그냥 일반 상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상가 계산하는 세금 계산법과 대형 집합상가를 계산할 때의 세금 계산 논리가 틀립니다. 그런데 대형 집합상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번지로 조회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지로 조회를 해보면 이와 같이 국세청에서 고시한 상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했더니 3,000평방미터 초과해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그 고시가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가액을 가지고 기준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고시되지 않은 이런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고 건물은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해서 토지와 건물을 합쳐야만 기준시가가 만들어져요. 즉 계산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고시된 상가 같은 경우는 국세청 사이트에 있는 평방미터당 금액을 갖다가 공유면적과 전유면적을 합친 면적에다 곱하면은 그 금액이 곧 전체 상가의 기준시가가 된다는 점을 우선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만약에 고시된 상가를 고시되지 않은 상가처럼 계산을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시된 상가를 우선 잘 찾아내는 것이 절세하는 데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본격적인 계산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가가 좀 크다 싶으면은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도록, 그래서 고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 고시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면 상당히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반 상가처럼 계산을 할 때는 고시가액으로 비교해서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같이 검토를 하시고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지정상가, 일반시가. 지정상가라고 하는 것이 국세청이 고시했다, 일 안 했다 할 때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시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정이 되었다 해서 지정상가, 지정아파트, 지정연립주택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그거는 국세청 고시가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지정이란 말이 없이 그냥 상가, 주택 이런 경우에는 고시가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고시가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신도림동에 있는 안성기계상가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안성기계상가는 아마 면적보다는 점포수가 1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고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죠. 전용 면적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보다는 면적을 보라는 얘기겠죠. 전용 면적이 21.36이고 공용 면적이 20이니까 건물 면적만 따지면은 41.36입니다.
고시를 할 때는 땅값까지 같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이 고시된 금액에 땅값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유념해 두시고요. 양도는 2010년 3월에 팔았고 취득은 2005년 6월에 취득했다. 즉 한 5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2010년 3월에 팔을 때 양도실가는 1억 5천만 원이다. 근데 2005년도 취득했을 때는 계약서가 분실해가지고 취득가액을 모르겠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계산을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실가의 계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도 조심할 점이 만약에 양도세 계산 논리는 쌍방 실질거래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취득실가가 없다고 무조건 환산을 해서 신고를 했더니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봤다. 확인을 해봤더니 어디 가서 확인했느냐? 등기소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검인계약서가 있더라. 등기소에. 그러면 검인계약서도 그것도 계약서는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인정 안 하고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은 대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더 추징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검인계약서가 없더라. 그러면은 세무서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환산을 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인계약서라는 것은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2005년과 2010년 같으면은 대개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좀 위험하겠죠. 어찌됐든 하여튼 취득 원가를 모른다 적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공식이 양도 실가 곱하기 취득 환산 실가 계산하는 공식이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분의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시가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상가의 기준시가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상가가 좀 전에 사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가 된 상가가 있고 고시된 상가를 지정상가라고 그랬죠. 고시가 안 된 상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성기계상가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뒤져보면 고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뒤져버린 찾아낸 숫자를 가지고 양도와 양도실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양도 시점에 국세청에서 고시한 데이터를 보니까 1089 천원, 즉 108만 9천 원이다.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아래 보면은 평방미터당 108만 9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요 평방미터는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1평방미터당 108만 9천 원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요 표에 2009년 1월 1일이라고 했는데 2010년이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108만 9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8만 9천 원이 건물 1평방미터니까 건물이 21.36이라는 전용이 있고 공용이 20이니까 두 개를 합쳐서 전용에다가만 곱해서는 안 돼요. 공유면적도 반드시 같이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41.36이 되겠죠. 그래서 41.36 곱하기 1089000 곱한 숫자가 2010년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는 2005년 6월 10일인데 2005년 1월 1일 날 고시한 금액을 보니까 81만 6천 원이더라. 이것도 역시 평방미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아니라 건물인데 이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땅값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지 부분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즉 81만 6천 원 곱하기 41.36 이렇게 곱한 숫자에다가 토지 지분은 17.73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 81만 6천 원에는 땅값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그와 같이 해가지고 취득 기준시가를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죠. 양도가액은 2010년 3월 2일 당시 1억 5천에 팔았으니까 그대로 들어오면 되고요. 취득가액 환산은 양도 실가 곱하기 분모에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분의 준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보니까
양도 당시의 금액이 108만 9천 원이죠. 그러니까 108만 9천 원 곱하기 41.36 이렇게 하니까 4,500만 원이 나오더라 해서 분모에다 넣고 분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데 81만 6천 원이니까 81만 6천 원 곱하기 41.36 해가지고 나온 3,375만 원을 분자에다 놓으면 4,500만 원분의 3,300만 원을 1억 9천에 곱했더니 1억 1,239만 6천 원이 나오더라. 이것이 환산을 해서 만들어낸 취득 실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만들어내고 한쪽은 사실상 있는 금액이니까 이런 경우를 일방실가로 계산한다. 다만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가 5년 정도밖에 갭이 안 벌어져 있다면 거민계약서에 의해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방실가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 항목인데요. 취득세나 등록세, 기타 수선비 등을 우리가 취득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영수증 금액을 갖다가 이 상가를 내가 사가지고 5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이에 사무실 사람들 임차인들을 계속 바꿀 때 내부 수리공사한 것만 따져도 내가 한 3, 4천만 원 들어갔더라. 그래서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걸로 공제를 해야겠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비록 세금계산서가 있다 하더라도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금계산서 같은 거를 공제를 하려면 요 취득 원가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쌍방실가로 계산할 때만 공제가 되는 거지 일방실가로 계산을 할 때는 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방실가로 계산할 때는 요 위에 분자에 올라앉아 있는 취득기준시가 3,375만 원, 요 취득기준시가 곱하기 3%를 한 숫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합니다. 대충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대충 계산해서 계산공제라고 해서 그 계산공제한 3%의 숫자만 무조건 빼주겠다. 그래서 양도차액은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례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게 가장 사전적으로 계산 산식은 어렵지가 않아요. 계산 산식은 어렵지가 않고 어떤 상가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정상가냐 아니면 고시가 안 된 일반 상가냐 그거를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지정된 고시된 상가인 줄 모르고 일반 상가처럼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면 세금 계산이 엉터리가 된다는 점 그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형 집합상가라는 거에는 이와 같이 국세청이 매년 고시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자, 3,760만 원에서 상가기 때문에 상가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장기보유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상가는 연간 3%밖에 안 됩니다. 상가를 8%씩 공제하면 안 돼요. 상가를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8% 공제짜리를 적용하면 안 되죠. 그건 주택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공제하고 나니까 3,300만 원이고요. 기본 공제 250억 원 하니까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에 해당되는 현재 세율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고 누진공제 108만 원 빼고 나니까 350만 원이 됩니다. 350만 원에 5%를 계산하니까 17만 5천 원이 돼서 현재 세액공제 5%는 공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29만 1천 원이 한도기 때문에 29만 1천 원을 넘기게 되면 29만 1천 원만 해줘요. 그러나 17만 5천 원이 나왔으니까 330만 원이 자진납부세액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10%가 세액공제였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5%가 세액공제고 한도가 29만 1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진납부세액이 나오고 지방소득세 33만 원 나와서 합치면 360만 원 정도 세금이 계산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계산할 때는 지정상가냐 아니면 일방상가냐 그런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기준시가를 뒤져서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그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